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색을 이렇게 해요. 이것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 느끼는 게 뭐냐면, 색깔을 가까이 하자. 빛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색이나 빛을 못하는 나라자, 저기 네팔이나 저 산꼭대 가시는 분 가면은 그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노인네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해먼때가 밖에 나와서 옷 입고 멍덩하고 있잖아. 거기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색을 가까이 하면 빛을 가까이 하면 뭐 네.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사내를 건강해보고 좀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계산에 이제 칠보산일을 잠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이 계곡물 쫙 흐르면서, 계곡 소리 쫙 나는 이제 거리면서, 아까 이제 높은 에너지장에 노출하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회라든가 성당, 절 같은 데 가서 좋은 말씀 드리는 것도 하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연 속에를 산이라든가, 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장, 스스로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었고, 방금 이제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산 선사님 그 책을 보면은, 결국 선도의 핵심은 뭐냐면, 햇빛을 받는, 햇빛을 간절하게 받는, 그러니까 그 햇빛을, 어쨌든 이제 햇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시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기 햇빛 하나님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햇빛을 많이 보라는 얘기를, 그러면 거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이런 것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네. 저 오자마자 이제 정신없이 이제 들었는데, 들으시는 거 괜찮아 들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칙도 있고, 뭐다 있지만, 뭐, 대부분이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뭐, 다른 거는 그렇게 다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동하고 같이 가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좀 파동을 빨리 하는 게 내가 좀, 머리도 좀 명쾌하고 영리하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발전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색을 갖다가 하면 색의 파동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침상요법을 해가지고 뭐 산을 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갖다 직접 해가지고 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맨날 나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원효대사님이 이제 해골에다 물 한 바가지 마셔가지고 위치이심처럼 말을 한 번 해야지만 그렇게 될 것처럼, 사람은 요즘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가 PTSD라고 하는 거를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외상후 발전을 만드는 게 사람의 마인드만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다른 거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충분히 건강이라든지 그런 걸 다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제 다양한 사회든 자기 자신이든 자기 일상에서든 자기에게 잘 맞는 걸 가장 잘 찾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사실 자기를 잘 알아야 나 자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뭐 내가 출입한 공간에 있어서 에너지가 받으면 댄스를 배우고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공간에 있으면 자기가 행복하면 그것을 자기 좀더 많이 노출시키고 그 시간과 순간과 그거를 밸런스를 어떻게 잘 결정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일상을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어떻게 좋은 분들을 계속 두고 함께 같이 건강하게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잘 지켜내고 하루를 오늘 산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네. 맞죠. 네, 저도 이제
보면은 아까 비타민 C 그 이제 보조제로서 말씀하셨지만 그 에너지장을 볼 때 결국은 그거는 감정의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거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 이 마음이나 정신적에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유버사님이 말씀하신 명상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 밸런스를 갖고 잘 보조를 하면은 예, 이 육체적인 병이나 뭐 어떤 부분, 뭐 정신적인 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대림적인 부분 외에도 그런 어떤 마음의 컨트롤 갖고도 좀 많이 저기 슬퍼할 수 있지 않나라는 또 레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사님 좀 하나만 좀 첨언을 잠깐 나눠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두 분 박사님 말씀 듣고 저도 최근에 이제 다시 마음에 대해서 일체유심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이게 마음의 있지 않습니까? 개념 네. 그렇게 보면 두 가지 것이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키스 박사님 책에 이제 그 표현이 밖에 나오는데 하나는 소문자 마인드, 하나는 대문자 마인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문자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에고, 그러니까 거짓 나죠. 네. 우리가 소위 보통 말하는 마음. 그다음에 대문자 마인드, 뭐 일심이라든가 뭐 그런 표현을 썼을 때 마음은 이제 하시경 신 하나님, 참나, 참나. 또 의식, 또 영혼, 소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참나로서의 대문자 마음, 그 심으로 갔을 때 모든 게 치유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작은 마음, 에고의 영역에서는 이제 치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의 두 가지 의미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어떤 에너지가 결국 마음이죠. 왜 좀 에너지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에너지가 어떤 뭐 신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제 어떤 불편한 증상을 또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 에너지 같은 거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지금 여기도 호킨스 박사님도 이제 그 규정을 해놨죠. 뭐 1부터 1000까지 단계가 있고 우리는 좀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현재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있죠. 네, 같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는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한다고 보거든요. 선택하고 누구는 부정적인 걸 선택하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결국 이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좀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나라는 아까 에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명상의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게 불교에서도 뭐 그러지만 가장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 집착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어릴 때 그 순수한 저는 이제 아까 예수님이 이제 천이고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린이 가장 우리가 어떤 생각이 주입되지 않은 결국 마음이 생기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태가 가장 순수한 상태고 살아오면서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유럽의 어떤 복지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그런 부모님부터도 이제 굉장히 편안한 상태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어떤 언어를 듣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키워지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갈등이 많고 이런 데서는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문제가 살아남아야
됐었잖아요. 그죠? 막 빨리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죠.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존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경쟁력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날 거냐.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얘기한 뒤답이죠. 말할 때,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되고, 그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존재의 그런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기하고 어떤 그런 경쟁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이제 주입받고 또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하시는 이야기 중에 뭐 재미있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는 한 10년 전에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나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린애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좀 재미있게 살면은 이런 불편한 모든 것들이 어떤 에너지 마음에서 왔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생업에 관련된 건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는 그냥 내려놓으면은 웬만한 문제는 모든 병의 원인이 한 98% 이상들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수적인 거,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그냥 저는 어린애가 되면은 그냥 난 바보야 하면서 그러면 아마 이런 무의식에 있던 것도 물론 이제 무의식에 깊숙이 있는 거는 알아차려서 보내야 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론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어린애 되면 우리가 잠잘 때는 내려놓고 자잖아요, 그죠? 잘 때는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충분히 우리가 매일 그걸 경험하면서도 깨어나서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얼굴도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공간에서 넌 이제 이런 얼굴이 되었다가 또 친구들하고 그냥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얼굴을 못 가져오는지 결국 내가 어떤 내 모습을 만들고 규정을 해놓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오고 이런 인간형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로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그냥 필수적인 건 하고 이제 나머지에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애가 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좀 길었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한 8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색을 가까이 한다든지, 높은 에너지장애 노출하고, 햇빛 노출, 그다음에 명상, 뭐, 심상요법, 또 자신한테 맞는 걸 찾고, 또 마음 컨트롤, 그다음에 마음 일체 유심조, 그다음에 어린 나이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잘 실천하시길 바라고, 이 에너지 의학 요거 한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저희가 이게 책도 두껍고 한 20챕터인데 그냥 지난번에는 토탈에서 했고요. 오늘은 1장부터 해서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습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첫 장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첫 장이 에너지 이야기 소개하고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어요. 빠지지? 상태가 놓고, 미안한 거. 그지?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이게 뭐, 얘를, 어떻게 될것 같은데요? 얘, 얘가 지금 당기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노트북에 그냥 번호를 자, 하겠습니다.
F1번.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 목소리 들으세요, 그냥. 자, 우리 앞에서 에너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우리 몸도 에너지 통합체고요.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 센서예요. 특히 여러분들 오감. 근데 제가 뒤에서 우리가 오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걸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눈앞에도 막 뭔가 어른어른거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여기 감각들이 다 살아나면서 심지어는 누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도 눈을 감고 있는데 느껴진다든지 뭔가 새로운 감각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에너지 센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서 에너지 의학의 이 첫 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 뇌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현상을 초음파 코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박쥐 같은 동물들이 초음파로 이렇게 거리를 측정할 때에 소리로 측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그 동굴 벽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 거리를 갖고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하는데 그런 능력이 박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도 있다는 거를 이게 뒤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음파 코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귀에서 이렇게 가끔 소리가 들리는 걸 우리가 이제 그냥 현대의학에서는 원인도 없다. 저도 우리 애가 어릴 때 이명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시켰거든요. 큰 종합병원을 입원을 시켰는데 치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만 치료할 수 있는 게, 그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대량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애가 어린애였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없다니까 시킨 거야. 근데 일주일 고용량 시키다 보니까 애가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제 눈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퇴원하겠다고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 이명이라는 거 지금도 아마 이명이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 가시면 원인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라는 정기신에서 얘기하는 한의학에서 정이라는 어떤 엑기스 내 몸에 에너지 물질 대사를 너무 과도하게 소모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내 몸의 칠정 일곱 가지 감정을 너무 소모했을 때 그 허증으로 나타나는 게 이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 치료는 그냥 약물 치료, 한의학 치료로 해서 뭐 우리가 정이라는 물질을 보충해주는 한약요법 이런 것들로만 그냥 한의학에서 치료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 방법이 낫지. 스테로이드로 고용량 치료하는 건 그건 진짜 부작용이 그 이후에 사실 다른 부작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명이 우리가 병이 아니라 귀에서 음양 방사,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뭔가 소리가 나타나는 귀 음양 방사라고 하고 이게 뇌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감만 알고 있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만 알고 있다는데,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8가지 인간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추려서 32가지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각. 여러분들 아마 시각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시각 외에 가시성과 불가시성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 아까 색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파장들이 있고, 눈으로 안 보이는 파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색소 형성, 그 다음에 발광이라든지 투과성이라든지 가리기, 이런 순환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느끼는 감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우리 X선, 감마선, 우리 병원에 가면 X선, 감마선 찍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엑스레이 찍을 때 잘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느끼는 사람들 느낀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엑스레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팩트 검사를 했어요. 정기 검진을 하는데 팩트 검사를 했는데 팩트가 그 고용량의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그 MRI 같은 기계 앞에서 찍는 건데 그게 되게 저는 몸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절대로 팩트 검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냐면 고용량의 방사선이 피폭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이제 재발이 됐거나 그러면 그 조그만 암을 찾기 위해서 팩트 검사를 하긴 해요. 그런 경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 항목에도 팩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팩트가 그게 되게 비싼 그 검진인데도 그냥 들어있어서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좀
좀 후회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방사선에 엄청나게 양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건강상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온도 감각이죠. 우리가 온도가 차고 춥고 이거 다 느껴지죠. 그다음 전자기 감각.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요거를 가져왔는데 이 전자침인데 아까 제가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찌릿하는 느낌. 이것도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전됐을 때 약한 전류라도 통하면 우리가 찌릿찌릿하는 게 느껴지고 또 요즘에 이제 미용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기를 이용한 뭐 EMS 미용기구들 그것도 내가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강도가 세면 내 몸에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거 감각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 근데 청각이 소리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느끼는 주파수 범위 이 바깥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주파수나 초음파도 어떤 사람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들이 있고요. 그다음 압력. 압력은 우리 다 느끼죠. 우리가 기압이 낮은 날 할머니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이유가 이 기압이 낮으면서 우리가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 근데 촉각은 뭐 당연히 아시죠, 촉각. 그다음에 무게 감각, 균형 감각 이런 것도 우리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리, 공감 능력. 그다음에 이제 지구 자전에 대한 감각은 사실 잘 못 느끼지만 제가 전에 에너지학 특강할 때 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요즘에 왜 맨발 걷기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잖아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어싱에 대한 특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의 그 활성산소 전자가 이게 쌍을 이루어야지만 얘네가 안정화가 되는데 이게 홀수로 있으면 완전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땅에 이렇게 지면에 맨살을 닿으면 땅에 있는 전자를 가져다가 내 몸에 이게 짝을 맞춰가지고 이거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냄새, 맛 이런 것들도 감각이고요. 식욕, 그다음에 습도. 우리가 습하고 건조하고 우리가 다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다음에 통증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두려움도 감각이라고.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그냥 정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공격, 누가 공격이라든지 질식하다는 추락, 출혈, 질병 이런 것들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에 대한 것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각은 진동을 감지한다. 진동. 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여기 지금 공기 중에 진동이에요. 진동. 에너지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건 이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각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동이라는 게 에너지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자, 우리 모든 에너지는 맥동과 진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도 진동입니다. 파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동이라는 게 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장. 자, 그 다음에, 스칼라는 뭐냐면, 우리가 방향 갖고 크기만 가지는 건데, 열도 우리가 보면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자들의 진동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상을 입는 이유는 그 물체의 뜨거운 원자가 몸으로 이동해서 피부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운동량이 전달돼서 우리 피부를 손상시키는 게 바로 화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감은 뭐 다 우리가 5가지 감각만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감각이 이제 활동 전이로 전환돼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전달은 뇌로 전달되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도 전달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이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되게 이 반도체라는 거 우리가 핸드폰에 이 지금 무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멀리서 듣는 게 반도체 전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심지어는 국제 통화도 멀리서 빛의 속도로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게 반도체인데 우리 몸에도 그런 반도체 네트워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반도체 네트워크 때문에 신경 전달이나 호르몬 전달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어디인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내 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네트워크 때문에 우리 몸이 전체가 하나의 큰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은 가장 정교하죠. 그 다음에 후각은요, 가장 오래된 감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보통 냄새를 맡아서 다 적인지 아군인지,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를 다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각은 우리가 뇌로 전달되는데 한 0.5초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후각은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아로마 수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후각을 통해서, 아로마를 통해서 뭐죠? 치매 환자들. 우리의 치매 환자들을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 요양병원 같은 데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아로마 향기를 이렇게 뇌에 활성화되는 향을 피워놨을 때는 이 치매 지연율이 속도가 지연이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요양병원이나 뭐 우리 그 노인 이런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서 이런 것들 조금 도입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후각이 망가지면요. 이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비염이 있어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상 상태에서 뭔가 후각이 떨어진다. 그거는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빛하고 소리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파동 주파수라고. 빛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리도 그렇고 이건 주파수 파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의학은 우리가 입자로만 봐요. 그러니까 입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 물체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야지만 이걸 현실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빛이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다 듣고 있어서 아,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게 소리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파동이고 주파수거든요. 근데 이제 양자의학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의학을 좀 범위를 확대해서 입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파동이나 주파수까지 넓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오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각도 우리가 이렇게 만질 때 요건 진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텍스트가 어떤 질감이 있다를 우리가 미묘하게 느끼잖아요. 요것도 바로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다른 자극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면 숫자와 글자를 색깔과 연결시키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공감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감 감각에 이게 또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 전기, 자기, 화학, 에너지 이런 전자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기 감각은 뭐냐면 이 자기가 셀프가 아니라 마그네틱, 우리 자석이라는 얘기 자기. 그래서 자석이라는 거에서 여기 보면 치료사들이 환자 몸에 이렇게 통증 부위를 찾아내거나 또는 그 자기를 몸에 투사해가지고 치료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기치료 같은 것도 아마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기치료, 기공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피부 위에 메리켈 세포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메리켈 세포는 뉴로멜란이라는 그 색소를 갖고 있는데 이 뉴로멜라닌 안에 철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철을 자석에 갖다 대면 끌어당기죠. 우리가 철에다가 자석 대면 딱 끌어당기잖아요. 그처럼 우리 몸에 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자성을 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그리고 자석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장. 우리가 자석이 보면 N극, S극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생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철분이 많이 결합이 되면 뇌 노화나 파킨슨 병에서도 철의 이 축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철분 섭취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많을수록 산화가 빨리 돼서 노화를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철이 금방 산화가 되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신기나 20대 뭐 철이 부족할 때는 철분 성분을 많이 먹지만 성인이 되고 임신 출산이 끝나고 그러면 철분 섭취를 그렇게 과량으로 영양제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몸에 멜라닌 세포, 요거는 반도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이 그래서 반도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육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육감이라는 게 되게 비과학적으로 옛날에는 뭐 육감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육감의 세계를 비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최근 연구 결과들은
육감이 생각보다 많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감이라는 건 직관력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돌을 많이 닦은 그 스님 같은 분들 보면 뭐 직관력도 높고 통찰력도 높고 뭐 이런 그다음에 목사님 같은 분들도 보면 이런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육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력, 그다음에 원격, 감지, 텔레파시, 투시력.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잠재의학 책을 보면 원격 치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데 멀리 브라질에 있는 분하고 거기 브라질에 어떤 그 원격 치료하시는 치료사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원격 치료를 해서 실제로 치유됐다는 결과를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종교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종교적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가 이 양자의학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양자의학하고 연결돼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 몸은 생체 자기장,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요.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때는 그 에너지장이 깨지거나 비정상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은 뭐 수술하고 약물 치료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의학 파트에서의 요즘 과학자들. 그분들도 다 의사분들이에요. 의사분들인데 에너지의학을 좀 더 접목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요거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 없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에너지가 없으면 뭐 피로 있잖아요.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하고 이러는데 저도 예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 바디워크나 카이로프락틱을 굉장히 오래 받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안 돼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침 치료 받고 그다음에 이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카이로프락틱, 뭐 근육 테라피 이런 것들 동시에 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치유 효과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장을 먼저 교정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교정을 했더니 환자의 에너지가 크게 증가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장이 증가돼야지만 환자가 치료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탈수, 영양실조, 소진, 우울감 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근 그 에너지학에서는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너지라는 게 전자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전자를 균형화시키든지 전자를 보충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치료가 된다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따 실습할 때 이 색채라든지 아로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에너지장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에너지가 줄거나 늘어나지는 않고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화학 물질, 친화성, 응집력, 빛, 전기, 자성의 형태로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사람한테도 나오고 주변 환경으로부터도 나오고 의료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즘 이제 이런 걸 갖고 같이 요즘 과학계에서는 의료기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환자를 치료해서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골절 환자가 골절이 됐는데 잘 안 낫는 거야. 뼈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 원래 6주가 돼야지 정상적으로 붙거든요. 근데 6주가 돼도 뼈가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의료기 외국 같은 데서는 안 붙으면 여기다 의료기 에너지 파장을 쏘여가지고 빨리 뼈가 붙게끔 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개발돼서 뭐 독일이라든지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지. 이런 데서 이런 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사람한테도 나오고요. 아까 주변 뭐 높은 산 같은데 아니면 나무 이런 데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땅에서도 지기가 올라오고요. 한의학에서는 하늘에서도 천기가 내려온다고 그러고 아까 의료기기에서도 에너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켜주시죠. 오늘은 아주 일장이 가장 기초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바로 실습하시죠. 네.
3, 4시 아니에요. 5시 아까 어디 가시는다고 그랬죠. 네. 바로 해야 될 때. 바로 하세요, 그냥. 예, 그 자유롭게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불편하다. 불편하신 분들은 저기 앞에서 화장실. 네. 제가 문을 좀 열어. 처음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게 너무 질문했어요. 교락도 있고 뇌종양 파리도 있거든요. 여동생 뇌동맥류인데 이제 이렇게 파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터지는 부위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MRI 검사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막 약간 이런 색채나 이런 것에도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럼요. 근데 이거 우리 연구팀가 한 10년 전인가 7, 8년 전에 좀 많이 속도가 그래? 아니 여기 앉아 여기 맞으면 돼. 괜찮아요. 일단 같이 해보실 거니까 여기 앉아 결정까지 하시면 돼요. 한 10년 전에 저희 하버드대학교에서 치료를 해서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안 믿었다가 이 색깔로 병이 던진다는 거를 알츠하이머를 어떻게 하냐면 노란색에 있는 이 환자들이 있으면 그 알츠하이머가 지연이 되더라는 게 이야기예요. 분명히 있어. 어떻게 그래서 빛이 그 색이거든요. 색은 그 빛이고.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연계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태양이 뭐야? 태양은 햇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고 여기 이 땅에 있는 뭐 지렁이나 부대기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요. 햇빛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없으면 다 멸종됩니다. 끝나는 그러면 우리 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파장이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전자 결핍이라고 해요. 전자가 먼저 이제 전자는 나중에 뭐 설명 아시겠지만 그게 에너지예요. 그 우리 몸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분자로 있고 분자는 원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또 원자 밑에 들어가면 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 뭐 그래서 또 음성자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밑으로 들어가면 요즘 뭐 뮤탄 해가지고 고립자, 미립자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면 식스가 같이 나온다. 신의 입자라는 건데 근데 희망의 그 입자들이 다 있고 원자들이 입자들이 다 있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라도 그렇지만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하나. 이게 전자가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자 주위를 돌면서 근데 뭐 도는지 아니면 갔다 왔는지 아직 과학자들은 몰라요. 물론 저기 정수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전자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이질 않아. 근데 에너지가 전달은 돼. 근데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런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들어가면 또 안 보이고 그럼 저쪽에 있어. 또 저쪽 가서 보면 또 없어. 이쪽 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못 하겠다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자들 물리학 물론 천년후에 바뀌지겠지만 이런 걸 발견하려고 했더니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없고 또 빠져나가면 또 저기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만도 없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어딘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자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전자 결핍, 에너지 결핍, 이게 전자 결핍 맞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은 에너지가 많이 되니까 밸런스 딱 맞으면 근데 80억의 인류 중에 밸런스가 맞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석가모님 몰라 예수님 우리도 하면서 똑똑한 소리 알겠지만 뭐
한 55분쯤. 그래야 하니까 먼저 치료해 주시죠. 주셔야 되니까. 부터 좀. 우리가 갖고 계시죠. 다들 좀 키우고. 우리가 갖고 계시죠. 이거 좀 보자마. 이거 다 봤지? 신박사님도 한번 연극제 하시죠, 뭐. 네. 해보셔야지, 뭐. 신박사님도 그렇게 해봐야 돼. 신박사님도 그렇게 다 봐야 돼. 저분들도 우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저기 찾아보자고 적으시죠. 내가 바로 이거 해봐야지. 해봐야지. 다 안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거요? 어, 아, 이거 하면 되지, 뭐. 난 이런 거라. 우선은 이제 가정을 활용하고 있고. 여기가 불편하신 데가 어디신가요? 지금? 정치적이 좀 답답한데, 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팀이 좀 나오지 않기도 잘해. 가래가 몇 년쯤 됐어. 오래되셨다고요? 뭐, 오늘 치료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혹시 뭐라고? 병원의 처음에 원인은 네.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30년이 넘었네요. 네. 근데 이제 먼저 그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독감이 걸렸어요. 네. 아주 심한 독감이 걸렸는데 네. 그때 좀 뭔가 뇌손상 아니면 간이손상 그러니까 그 전과 때는 네. 완전히 좀 사람이 180도 달라진 아주 좀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굉장히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해줘야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좀 나는 좀 완벽한 생각했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네.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공부 집중력도 뛰어나고 또 계획, 또 실행력, 의지력, 판단력 이게 모든 게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의지력, 뭐 판단력이 다 있다는 일종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열병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걸려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막 한 40, 50 가까이 거의 분자식별 낙도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이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부정적으로 됐는데 차 공자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좀 딱 가슴이 이렇게 딱 막히고 뭔가 채기가 느껴지면 채기 자체가 답답하고 병원에 가서는 뭐 약이 의미가 없다. 침 맞으면 좀 뚫리는 느낌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흘리면서 조금씩 이제 좀 지지이 됐고 맛을 좀 누구의 높은지? 있고 그다음에 10여 년 전에 또 몸을 좀 건강을 해보려고 서인 3중경을 해보려고 1시간 반씩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3시간 한 거예요. 두 배로. 그때 그 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다. 습기가 좀 부족한데 그래서 땀을 흘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한테. 그런 게 뭐, 그거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할아버지도 사실은 이제 현식이 좀 있으셨고요. 어머니가 이거 좀 현식 좀 돼 있으셨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또 저기도 좀 혈액도 좀 있으셨죠. 근데